다른 ADHD들도 나처럼 새하얀 밤과 깜깜한 낮을 보내는지 궁금했다. 친근하고 정중하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일단 나의 이야기를 썼다. 모자란 글들을 초대장 삼아 전송할 수 있다면 나의 해묵은 패배감도 즐거운 파티의 호스트가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를 매개해주는 게 돼서 또 이제 그분들의 삶이 조금씩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여름에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에세이를 내고 활동 중인 작가 정지음이라고 합니다. 젊은 ADHD의 슬픔은 제 25살에 자기가 알고 보니 ADHD였다는 걸 깨달은 성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단 후 달라진 삶이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DHD인 어떤 한계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담아보려 노력한 에세이입니다. 사실 제가 그 브런치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는 아니었어요. 공모전이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그 밥풀 같던 그 시절부터 이제 들여다봐 주신 그 초기 독자분들께 되게 남다른 이제 애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수많은 그 데이터나 트래픽 같은 거를 수용하기만 하다가 이제 발산하는 입장이 돼보는 게 되게 인생에 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글을 쓰기 전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한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만질 때도 많았는데,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어떤 몰입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되게 분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 은은하게 뭔가 내 자신이 한심하고 그런 느낌을 견디다 이제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글을 쓰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글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ADHD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가끔씩 제가 되게 보편 정서에서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몰랐다라는 식의 어떤 뭐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몇 글자까지 써볼 수 있나 이제 알아보려고 글을 쓴 거였기 때문에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나는 나인 건데, 어느 순간부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부적절한 느낌이 자꾸 인생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내가 나를 본다고 해도 내 시선에는 이미 남들의 눈이 엄청 많이 실려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마주대야 한다는 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남들의 시선을 다 골라낸다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되게 양면적인 게, 그치만 그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사는 걸 우린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 약간 조금 남다르게 태어나서 남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생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마주대하기 위해 그 남들의 시선을 또 다 버리자니 약간 허망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치만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고, 그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갖춘 사람만이 또 자기 인생에 남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 번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필요한 과정이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와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평범이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범은 제 생각에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생의 장식이지만 누군가는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체리가 없다고 해서 케이크가 아닌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없고 이렇게 되게 양면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평범이 귀중해지거나 하찮아지는 이유는 그 평범과 다름 사이에 이제 계급을 만드는 시선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접시에 체리가 있나 없나를 아예 보지 않게 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평범과 다름이 계급 없이 그냥 비슷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가치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가치가 없거나. 그래서 어떤 그 평범이라든지 정상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서는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글로 자기 삶을 설명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좀 대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글을 만들기 위해 이제 모니터 앞에서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표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바쁜 우리 현대사회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그런 시간을 가져주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내가 나한테 해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나를 위해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서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그 활동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꼭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자기 안으로 계속 매몰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전적인 에세이니까.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제가 갖고 있던 그 불균형? 인식의 불균형 같은 게 좀 교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다른 사람도 나만큼은 복잡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단순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은 단순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제 남과 나 사이의 어떤 격차가 줄어들면서 좀 좁혀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를 작가로서나 아니면 저라는 한 인간으로서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살면서 계속 그냥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어렴풋이 갖고 있던 그 호감이 호기심으로 발전되는 걸 좀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좋다는 건 되게 일시적이고 좀 불완전한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내놔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의 애정이 됐는데 그래서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되면서 좀 시선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제가 그 코로나 발발 후에 데뷔한 작가라서 네, 그런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못 해봤고 그냥 외부로 만나 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좀 인상적인 게 SNS에 올해 읽은 에세이 중 가장 좋았다거나 인생책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킬링타임용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작품이 뭔가 생명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이 이제 그런 말에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쓴 글이 뭔가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그렇게 생명력이 느껴지는 반응들이 되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좋은 건 나는 ADHD는 아닌데 이 책을 읽고 내 뭐 자식이나 애인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친구를 이해하게 됐다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를 매개해주는 게 돼서 또 이제 그분들의 삶이 조금씩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정서는 고립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고립이 옳음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립이 된 상태가 옳게 된 거잖아요. 우리 세상의 가치 판단은 계속 사람들에게 혼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고 계속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험해서 지금 옛날처럼 서로 만나고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그럴 때 필요한 위로가 이제 연결감인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모르는 작가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 내 감정도 어떤 글로 쓰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정이 되기도 하고 내 이야기가 너무 내 것만은 아닌 그러니까 내 감정을 뭔가 이 사회가 같이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요. 수상 소감문을 쓸 때는 책이 없었어요. 아직 초고도 안 나온 상태여서 솔직히 책이 이렇게 잘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라고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감사하게도 책은 제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갔어요. 그래도 저는 이 책이 얼마나 앞으로 팔리든 그래도 계속 작은 목소리로 남아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저라는 소수가 그 질환을 대표하는 마이크를 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질환은 특히 이렇게까지 흔한 질환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저 하나가 큰 목소리를 가지는 일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작은 목소리로 남고 싶고 굳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다른 ADHD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말을 거는 목소리로서 기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목소리로 계속 작았으면 좋겠지 막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길 바라지는 않아요.